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Humans in the Shift from AI Advice to AI Agency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AI가 에이전트로 확장될 때 Human AI 콜라보레이션 관점에서 인간의 역할을 어떻게 다시 바라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릴라이언스와 오버사이트, 즉 인간이 AI에 어떻게 의존하고 감독하는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초기 AI가 등장했을 때, 그리고 AI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보통 "이 AI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AI에 대한 신뢰도보다도 사용자가 AI 답변을 그대로 따르거나 수정하거나 거절하는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틱 AI에서는 이 판단이 답변을 넘어서 플랜, 워크플로우, 액션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가 인간의 역할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리고 AI 시스템이나 에이전트를 설계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Human AI Collaboration HAC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HAC는 분야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 HAC 관련 논문을 참고 삼아 정리를 해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HAC란 인간과 AI 시스템이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일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아래 그림처럼 HAC는 sequential, triage based, 그리고 joint cooperation 처럼 여러 형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집중하는 건 이 구분 자체라기보다는 인간과 AI가 서로 반응하면서 협업이 만들어지는 인터랙셔널 프로세스입니다. 따로 뒤에서 말하진 않겠지만 지금부터는 이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잡게 된 출발점은 교수님의 비욘디 강연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인간과 AI가 협업할 때 AI가 인간의 판단에 과도하게 맞춰가거나 반대로 인간이 AI를 과도하게 신뢰하면서 실패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 그래프도 임상 추론에서 AI가 인간의 의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HAC의 성공과 실패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리고 HAC를 주제로 한 개인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AI가 인간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인간은 AI의 답에 어떻게 반응하고 의존하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는 인간은 AI의 아웃풋을 단순히 받는 사용자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질문하고 검증하는 행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협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상 추론에서 AI가 중요한 위험 신호를 맞게 제시했는데 사람이 이를 무시하면 언더 릴라이언스로 실패할 수 있고, 반대로 AI가 틀린 진단을 그럴듯하게 제시했는데 사람이 그대로 따르면 오버 릴라이언스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uccessful HAC는 단순히 AI 성능이 높은 상태가 아니라 사람이 언제 AI에 의존하고 언제 검증해야 하는지가 잘 맞아떨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점을 릴라이언스 관점에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왜 LLM 시대에 릴라이언스를 얘기해야 할까요? 먼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항상 인간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AI가 충분히 잘하고 위험이 낮고 자동화가 효율적인 상황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LLM 시스템은 인간이 직접 사용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AI 답변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도 하고 일부만 고치고
출처를 확인하고 다시 질문하고 아예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LLM 시대의 HAC에서는 AI의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AI 답변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다양한 행동이 바로 오늘 말하려는 릴라이언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에이전트 일화에서는 더 중요해집니다. 최근에는 휴먼 AI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종종 휴먼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말로 대체되기도 하는데요. 이 카우파일럿이라는 논문에서 논문에서는 사람이 에이전트와 함께 웹 내비게이션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중요한 장면은 에이전트가 목표 페이지를 찾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스크롤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중간에 개입해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려주자 에이전트가 다시 진행해서 태스크를 완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의 역할이 더 이상 "이 답변이 맞아?" 라고 평가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에이전트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떤 단계에 있는지,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중간에 멈춰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하죠. 정리하면 AI가 조언만 줄 때에는 인간이 주로 아웃풋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했다면 에이전틱 AI에서는 인간이 워크플로우 안에서 검증하고 감독하고 필요하면 중간에 개입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리스크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 어드바이서 시스템에서는 misplaced reliance, 즉 잘못된 의존은 보통 인간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에이전틱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조금 더 커집니다. 잘못된 의존이 단순히 틀린 답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외부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후 확인보다도 개입 지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AI 시스템이 어드바이스에서 에이전시로 이동할 때 인간의 역할을 어떻게 다시 바라봐야 할까요? 이를 위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appropriately rely 한다는 게 무엇인지. 둘째, LLM 인터랙션에서 릴라이언스가 어떻게 측정되고 쉐입드 되는지. 셋째, 어드바이스가 에이전시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는지입니다. 이제 파트 1입니다. 먼저 트러스트에서 appropriate reliance로 관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실제로 언제 AI를 따르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HAC에서 협업의 결과를 바꾸는 건 추상적인 신뢰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행동으로서의 릴라이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바이스 레벨 인터랙션에서는 인간은 AI 답변을 그대로 따를 수도 있고 무시하거나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반응이 적절한가입니다. 그래서 트러스트만으로 충분하지 않은데요. 트러스트는 I believe the AI, 즉 AI를 믿는다는 태도입니다. 이와 다르게 릴라이언스는 I follow the AI의 제안을 실제 행동으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AI를 전반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중요한 상황에서는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반대로 AI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귀찮아서 그대로 답변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꼴은 트러스트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릴라이언스를 AI를 따라도 되는 상황, 의심해야 하는 상황, 검증해야 하는 상황에 맞춰 얼라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화하면 appropriate reliance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2x2 구조화된 2x2로 구조화된 표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appropriate reliance는 단순히 AI를 많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AI가 맞을 때는 따르고
AI가 틀릴 때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AI가 맞을 때 거절하면 언더 릴라이언스, AI가 틀리는 데 따르면 오버 릴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러스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릴라이언스를 AI 코렉트니스에 맞게 캘리브레이트 하는 것입니다. LLM에서 릴라이언스 측정은 어려운 편인데요. 전통적인 디시전 태스크에서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사용자가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AI가 조언을 주고 이후 사용자가 그 조언을 받아들여 최종 판단을 바꿨는지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상 상황이라면 의사가 먼저 어떤 판단을 내리고 AI가 조언을 제시한 뒤 의사가 그 조언을 반영했는지 보는 식입니다. 하지만 LLM에서는 한 번의 accept, reject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터랙션 과정 전체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AI를 따랐는가라는 질문도 이제는 더욱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릴라이라는 연구에서 LLM에서 단순히 릴라이언스를 accept, reject가 아니라 인터랙션 패턴으로 측정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참가자에게 이 답변을 사용할지 아니면 직접 찾아볼지를 선택하게 하는데요. 이 선택을 통해 어 사용자가 해당 LMS 리스폰스에 얼마나 릴라이언스한지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들은 Orm's Competence, Human Likenesss와 같은 사용자의 인식이 릴라이언스와 연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LLM 릴라이언스가 파이널 앤서뿐만 아니라 정확도 파이널 앤서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리스폰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릴라이언스는 무엇에 의해 달라질까요? 사람들은 파이널 앤서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explanation, source inconsistency, confidence와 같은 단서에 반응합니다. 이 연구는 308명을 대상으로 explanation과 source가 profile reliance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본 연구입니다. 결과는 꽤 흥미로운데요. 아래 표를 보면은 조건별로 어그리먼트와 어큐러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는 LLM이 맞았을 때, X는 LLM이 틀렸을 때를 의미합니다. explanation only 조건에서 설명은 적절한 릴라이언스를 67.2%에서 78.2%로 증가시킨 반면 X로 표시된 옳지 않은 릴라이언스 또한 증가시켰습니다. 어큐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LLM이 틀렸을 때 21.8%에서 17.2%로 줄어든 것으로 보아 explanation이 붙었다고 해서 항상 어큐러시가 좋아지는 게 아닌데요. 오히려 설명이 그럴듯하게 붙으면 틀린 답도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조금 더 일반화하면 AI 답변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만들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할 때 멈추고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소스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소스는 사용자에게 모델 리스폰스 바깥에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챗GPT에서 외부 링크를 달아주는 것과 유사한데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AI가 한 말을 그대로 믿는 대신 외부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와 아래 표를 보면 소스가 있는 조건에서 incorrect LLM 앤서에 대한 어그리먼트가 10%가량 줄어들고 어큐러시는 10 반면에 어큐러시는 10%가량 증가해서 오버 릴라이언스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컨피던스도 캘리브레이션 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가 먼저 로직 퍼즐을 풀고 AI 어드바이스와 컨피던스 스코어를 본 뒤 답안을 수정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컨피던스가 실제 correctness와 잘 맞는 calibrated 컨디션에서는 accept appropriate reliance가 높았지만 컨피던스가 맞지 않는 miscalibrated 컨디션에서는 오히려 reliance가 왜곡되었습니다. 즉 컨피던스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컨피던스가 믿을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컨피던스는 캘리브레이션 큐가 아니라 misplaced reliance를 만드는 또 다른 신호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reliance를 주로 AI 아웃풋에 대한 반응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틱 AI에서는 reliance의 대상이 아웃풋을 넘어 프로세스와 액션으로 확장됩니다. 파트 2에서는 이 전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에이전트 일화에서 더 중요한 전환은 릴라이언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릴라이언스의 대상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에이전트에서는 Should I follow the action? Should I monitor this step? Should I stop this trajectory?처럼 질문이 쪼개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인간은 최종 답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워크플로우 중간중간에서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도식은 그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에서는 골, 플랜, 툴고, 액션, 아웃컴마다 인간 개입 지점이 생깁니다. 릴라이언스가 하나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 워크플로우 전체의 분산이 된 것입니다. 어드바이스 레벨 릴라이언스와 에이전트 레벨 릴라이언스를 구분하면 억셉턴스와 퍼미션의 차이입니다. 어드바이스 레벨에서는 틀린 답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였다면 에이전트 레벨에서는 approve, redirect, stop해야 할 시점을 높이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틀린 정보를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에이전트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이메일을 보냈거나 파일을 덮어 썼거나 예약을 진행했다면 그 영향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에서는 AI에서 오버사이트는 파이널 체크가 아니라 right intervention 포인트를 놓치지 않게 만드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걸 플랜드 익스큐트 연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림이 복잡한데 크게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위쪽은 플래닝 단계입니다. 사용자가 고를 주면 LLM이 이니셜 플랜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 플랜을 보고 수정하거나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쪽은 execution 단계입니다. 에이전트가 플랜을 실제 스텝으로 실행합니다. 그런데 실행 중에서도 사용자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텝은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고 어떤 스텝은 유저의 어프로발을 요구합니다. 사용자의 개입과 에이전트의 자율적인 행동을 통해 태스크를 완료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서 인간의 개입이 플래닝, 익스큐션 양쪽에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전트 율라에서 릴라이언스의 대상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AI의 판단에 의존하는 저지먼트, AI 계획과 워크플로우에 의존하는 프로시듀얼, 그리고 AI가 실제로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액션입니다. 먼저 저지먼트는 가장 익숙한 형태입니다. AI가 진단, 예측, 추천을 제공하면 인간은 이를 자신의 판단에 반영할지 결정합니다. AI가 무엇을 안다고 주장하는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에피스테믹 릴라이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시듀얼과 액션에 관한 릴라이언스입니다. 에이전틱 AI는 답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목표를 여러 스텝으로 나누고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플랜을 세운 뒤 실제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질문도 '이 답이 맞는가.'에서 '이 플랜이 합리적인가? 이 순서로 진행해도 되는가? 에이전트가 이 방식으로 계속 진행돼도 되는가?'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가 논문 리뷰를 하는데 앱스트랙만 보고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면 사용자는 먼저 메서도로지와 리절트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리미테이션을 정리해 줘처럼 워크플로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프로세듀럴 리라이언스입니다. 또한 에이전트는 플래닝에서 멈추지 않고 액션을 수행해 주는데요. 검색처럼 되돌리기 쉬운 행동도 있지만 실제 결과를 남기는 행동은 좀 더 높은 수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어떤 스텝은 완료되기 전에 유저 어프로벌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어 에이전틱 AI에서 reliance는 output acceptance에서 process permission, action approval까지 확장됩니다. 그렇다면 에이전틱 AI에서 reliance가 오버사이트로 확장될 때 오버사이트가 의미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오버사이트는 인간이 모든 단계에서 끼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에이전트를 적절히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중요한 순간에 충분한 정보를 보고 실제로 멈추거나 수정할 수 있는 구조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조건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 타임리해야 합니다. irreversible하거나 하이 임팩트한 액션이 일어나기 전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informed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goal, plan to use, uncertainty, 에비던스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액션업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approve, revise, pause, rollback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selective 해야 합니다. 모든 스텝이 아니라 high risk 하거나 uncertain한 스텝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다시 메인 퀘스천으로 돌아오면 제 제 답은 인간이 단순히 AI 아웃풋을 억셉하거나 리젝하는 유저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에이전틱 AI에서는 인간의 워크플로우 안에서 rely, verify, intervene 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터로 봐야 합니다.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오늘 흐름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AI 어드바이스에서 이 아웃풋을 믿어도 되는가가 중심이었다면 LLM 어시스턴트에서는 언제 따르고 검증하고 거절해야 하는가라는 appropriate reliance가 중요해졌습니다. 에이전틱 AI에서는 질문이 다시 한번 확장되는데요. 이제는 어디서 플랜을 검토하고 액션을 승인하고 언제 워크플로우에 개입할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이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AI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역할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변화는 역할의 대체라기보다는 역할의 확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HAC 관점에서 우리가 만드는 AI 시스템이나 에이전트가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남기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남기고 싶은데요. 오늘 본 세미나와는 달리 인간을 완전히 배제한 풀 어토메이션이 최종 목표여야 할까요? 아니라면 인간은 언제 어떤 정보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개입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AI가 더 많은 일을 할수록 인간이 필요 없어진다고 보기보다는 인간의 개입 지점을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성님.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발표는 살짝 음. 이제 인간은 이제 AI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또 인간이 이제 알아서 좀 개입 지점을 찾아가지고 적절한 때 개입을 해야 된다를 조금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인간이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키고 그걸 하루 종일 모니터링하는 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땐 좀 HAC의 로버스트한 에이전트라면 이제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코파일럿 8페이지 예시에서도 이제 에이전트가 자꾸 이상한 데를 좀 맴돌고 있을 때, 나 지금 특정 페이지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어. 인간 도와줘.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저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좀 더 로버스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간 입장에서도 딱 필요할 때만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시간 문제로 인해서 약간 그 내용이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인간이 뭐 하루 종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은 너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다 보니 그 개입의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카우파일럿처럼 인간의 개입 지점을 에이전트가 알려주고 어 그 그 시점에만 인간이 적절하게 개입해서 적절한 시점에서만 도움을 주고 나머지는 에이전트에 위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우님. 네, 저는 단순하게 이제 그 22페이지에 테이블 결과가 있는데 그 내용이 그 소스를 주면은 좀 오버릴라이언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컬럼에서는 설명이랑 소스를 둘 다 주면은 좀 그런 오버릴라이언스가 덜 해소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소스 올리보다. 혹시 이러한 이유는 왜 그런지가 좀 궁금해요. 네. 이게 앞에서 보시면은 이제 explanation 효과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explanation은 LLM이 틀렸을 때는 over reliance의 효과를 더 크게 만드는데요. 이러한 효과 때문에 둘이 합쳐졌을 때 explanation을 사람이 좀 더 믿는 경향이 있어서 소스를 확인하기보다는 explanation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표를 다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 표 아래에는 이제 소스를 클릭했는지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제가 느꼈을 때는 소스를 어떻게 클릭을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크게 달라지고 오버 릴라이언스도 해소되는지가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스 올리는 정말 그 소스만 주고 아무런 설명이 없는 상황인 건가요? 기본적인 정답만 제공하고 정답에 대한 출처를 제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유님.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그 플랜 된 익스큐트 방식에서는 이 사용자가 실행하기 전에 그 플랜을 먼저 에이전트가 제시를 해주고 그걸 승인을 해야지 뭐 실행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플랜이 너무 좀 자세하게 제시를 하면은 그 인간의 코그니티브 로드가 좀 커질 것 같고 또 너무 추상적이면은 뭔가 위험한 스텝이나 잘못된 뭔가 어썸프션 같은 걸 놓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휴먼 오버사이트 관점에서 뭔가 플랜을 어느 정도 그래뉴얼리티로 보여주는 게 좀 적절할지 아니면은 뭐 태스크의 위험도에 따라서 뭔가 어댑티브하게 조절하는 방식이 연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 플랜 익스큐트 논문에서 그런 코그니티브 로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매번 개입하고 플랜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야 하다 보니 이제 코그니티브 로드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이제 불편감이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민성님 질문에서 답변 드렸다시피 모든 로드에 대해서 프로브 하기보다는 좀 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들어가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뭐 플랜을 어느 정도 뭐 자세하게 보여줄지 그런 방식은 딱히 논문에 뭐 언급되거나 연구되지 않는 부분인 건가요? 네, 아직은 연구가 조금 덜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인. 제 질문은 약간 민성님 의견이랑 소유님 의견이 약간 비슷한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보통 약간 뭐 AI가 유저의 넥스트 액션을 예측해서 적절한 시기에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걸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약간 좀 더 디자인적으로 휴먼이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의 연구는 아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 맞는지, 제가 잘못 들은 건지, 그리고 진행되고 있다면 그럼 이제 휴먼의 개입이, 또 휴먼도 이게 AI처럼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휴먼의 개입이 약간 틀렸을 때 어떻게 방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약간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완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완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건 아니고요. 몇 가지 논문이 있었는데 대부분 좀 프리프린트여서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이제 휴먼 개입을 하면 뭐 사실 AI가 맞았는데 근데 휴먼이 이게 좀 이상한데 하면 음. 그럼 또 약간 성능에 영향 끼치잖아요. 그럼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이 분야의 웍이, 그러면 그 웍들에서 어떻게 이런 거 약간 방지하는 그 메커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메소드가 있는지, 혹은 본인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플랜넷 익스큐트 논문에서도 이제 그런 인간이 개입했을 때 틀렸을 때의 문제를 지적을 하긴 하는데 이제 또 제가 조금 덜 찾아봤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약간 그런 쪽의 메커니즘이 아직까지는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HAC 관점에서 에이전트가 이제 휴먼의 그런 무조건적인 개입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같이 의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근하님. 네, 저도 소윤님 질문 듣고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플랜을 보고 처음에 사람이 어떤 지점에 있어서 이렇게 개입을 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워크플로우를 따라가면서 파인그레인하게 인간이 개입해야 될 기회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33페이지처럼 막 모든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고정된 워크플로우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AI가 환경이나 여러 툴을 사용하면서 좀 롱호리진하게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생길 텐데, 그러면 너무 자동화되다 보면 인간이 개입할 기회조차 생기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시점에는 인간에게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코딩 에이전트를 쓰면은 뭐 여러 파일을 뭐 지우거나 뭐 삭제하거나 어떤 기록을 남기실 때 발표 때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뭐 그런 인간의 개입 지점을 메디컬 분야에서는 어떻게 AI가 판단해서 이 지점에서 물어보는 게 좋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약간 이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저도 약간 아직 생각해보지 않은 지점이라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마찬가지로 메디컬이라고 해도 트래젝토리가 생기는 과정에서 분명히 AI가 uncertain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uncertainty나 confidence에 따라서 사람에게 개입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저도 생각을 못 해본 부분이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승준님. 네, 저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21페이지 설명을 보면서 21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그 explanation이라는 게 뭔가 그 잘못되고 틀린 정보에 대해서 좀 over reliance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런 맥락이라면 단순히 좀 풍부하게 설명을 제공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사용자가 그 설명이라는 거를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검증하는 게 중요한 건지 그게 좀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여기 논문에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설명을 풍부하게 주는 것은 쓸모가 없고, 약간 설명을 풍부하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좀 더 좋은 설명을 적절한 때에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말을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약간 많이 주고, 어, 막 양을 늘려서 해결을 하다기보다는 이제 언설튼할 때는 언설튼하다고 제대로 표기하고 사람이 적절하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큐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준님. 일단 저도 발표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흥미로웠던 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어드바이스에서 에이전시로 넘어가면서 기술이 발전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사람에게 가해지는 인지적인 벌드는 늘어났다는 점. 이것이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최근에 일반적으로 뉴스에서도 오히려 이런 에이전트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피로도가 증가했다 이런 뉴스도 꽤 간간히 보았던 것 같아서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앞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할수록 당연히 사람이 이 에이전트처럼 확인하고 판단해야 될 각 세그먼트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런 벌든도 늘어날 텐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그 다음 연구 방향의 경우에는 이러한 벌든을 줄이는 자동화 쪽으로 더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예 그냥 이런 개입 자체를 그냥 훌륭한 에이전트로 대체해버리면 안 되는 것인지 이제 인간이 이 개입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음.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에이전트가 들어오면 해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일단 제가 이제 제한적으로 어 제한적으로 이제 HAC 관점에서만 이야기한 거기도 하고 일단은 그 AI가 발전을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지점에서 버든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역할이 완전히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